네, 양진호 회장이 오늘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경찰은 양 회장의 판교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. 오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지금 오늘 9일째네요. 9일째 체포가 된 건데 경찰이 이제 신병 확보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닐 텐데요. 네. 오늘 이렇게 체포가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걸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연락이 안 됐던 게 제일 큰 사유가 아닐까 싶은데요. 예. 오늘 나온 이제 보도를 저도 봤는데 보니까 오늘 12시 10분경에 예. 그 분당구 오피스텔 지하 1층 그 양 회장의 그 사무실 주차장에서 예. 이제 긴급 체포가 됐고요. 이곳은 지금 보니까 주거지가 일단 아니에요. 그러니까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예. 체포가 됐다는 거고, 그 체포 사유는 결국은 이렇게 체포 영장까지 지금 실제로 폭행, 강요, 그다음에 필로폰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돼서 예. 그 경찰들에게 강제로 체포가 된 건데, 예. 이것은 사실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건화가 되면 예. 경찰에서는 그 피의자에게 보통은 전화를 걸어서 언제쯤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일정 협의를 하거든요. 예. 근데 이런 일정 협의에 아마도 양 회장이 응하지 않았던 것 같고 실제로 양 회장이 보면은 그 8일 동안인가요? 지금 예. 돌아다니다가 체포가 됐잖아요. 네. 결국은 그 경찰의 어떤 소환 요구에 이제 연락도 되지 않고 예. 그다음에 소재 파악도 되지 않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.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체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동안 뭐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은데요. 뭐 연락이 안 돼서 좀 일정이 늦어진 거라고 한다면 글쎄요, 조금 약간 뭐 합리적으로 저희가 의심을 해본다면 기존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많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고려했을 거예요. 실제로 이제 정리할 것이 많다. 예. 이런 얘기 자체도 결국은 지금 특히 뭐 폭행 혐의 같은 경우 예. 이제 전 직원을 불러다가 폭행을 한다거나 예. 그다음에 워크숍에 가서 뭐 닭을 죽이는 그런 가혹 행위를 예. 직원들에게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증거가 이미 물적인 증거는 드러나 있지만 그렇습니다. 가장 중요한 혐의는 지금 그 웹하드에 예. 그 불법 그 동영상들이 예. 유포되어 있는 것을 방치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동영상들을 삭제하는 예. 그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죠. 예. 그 디지털 장의 업체, 그다음에 이러한 불법 동영상들을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 예.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혐의가 지금 가장 큰 건데 예. 이런 것들은 사실은 증거가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. 향후 수사 및 재판의 어떤 결과가 바뀔 수 있거든요.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. 그렇죠. 근데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예. 그 양 회장이 협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것들이 오늘 체포 사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. 예. 네. 지금 언급해 주신 혐의 외에도 지금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그 웹하드 이제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 혐의, 예. 그다음에 전 직원 폭행, 그다음에 워크숍에서의 그 엽기 행각, 예. 그다음에 총포 도검 관리법 위반 혐의, 네.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예. 마약과 관련된 얘기는 네. 이 관련자,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마약과 관련된 혐의가 일단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. 굉장히 이번 사건이 큰 방향으로, 큰 줄기로 또 마약 혐의가 하나의 큰 줄기로 또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. 네. 일단은 저희가 관련 영상으로 양진호 회장의 모습을 화면에 좀 담아왔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죠. 폭행 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?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부를 잘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컸는데요.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까?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? 뭐 회사 관련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예, 앞서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나왔는데요. 양 회장의 모습을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네. 관련 내용 중에 전 처하고 이거 불륜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면서 대학 교수를
그 지인들 시켜가지고 집단으로 폭행한 내용이 있었잖아요. 네. 그게 굉장히 여론에 크게 휘발성 있는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일단은 그 양진호 회장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부인과 이혼 소송을 했는데 예. 그 이혼의 사유로서 이제 그 전 부인의 그 불륜 사유를 이제 들어서 이혼 소송을 하는데 예. 그 불륜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남자가 있었어요. 그분이 예. 이제 대학 교수인데 예. 이분을 그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그 양 회장의 그 이제 동생, 예. 그다음에 그 회사 직원들 해서 한 5명 정도 됐었나 본데 네. 그 양 회장의 그 회장실에서 이분을 지금 돌아가면서 집단으로 폭행을 예.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예. 오늘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오늘 라디오에까지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양진호 회장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의 친동생과 더불어서 다른 관계자들이 네. 돌아가면서 집단 린치를 가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침을 뱉고 뭐 가래를 뭐 이렇게 핥아라 뭐 이런 예. 내용 좀 입에 담기 예. 그런 좀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라는 예. 지금 진술이 오늘 예.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근데 지금 그 남성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법조계에 양 회장을 좀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그게 이제 이분 뭐 말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 양 회장이 이제 이혼 소송 및 그다음에 이자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예. 자신을 이제 상대로 제기했을 때 네. 그러면은 소송 대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 대리인단에 이제 최유정 변호사가 있었어요. 예. 네. 그런데 그 최유정 변호사라고 하면 잘 알겠지만 예. 그 정은호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예. 그 이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100억대 수임료 그렇죠. 관련된 내용이었죠. 네,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은 큰 파장을 불러온 변호사인데 예. 이 변호사가 자신을 상대로 한 그 양 회장의 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리인단에 올라 있는 걸 보고 예. 이분이 이렇게 거물 변호사를 예. 선임할 정도로 양 회장이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는 몰랐고 이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이 사건에서 패소를 하는 그 과정, 지금 이거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네. 예. 1심에서 이제 양 전 회장 측에 유리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예. 이것의 어떤 배경에 예. 그런 거물급 변호사인 최유정 변호사의 어떤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예. 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유정 씨는 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였습니까?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. 네, 아마도 그랬던 것으로. 예, 그리고 만약에 이 건과 관련해서 최유정 변호사뿐만 아니고 혹시나 검찰 내부에 양진호 회장과 친한 지인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건이 무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만. 뭐 일단은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예. 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예. 가사 사건입니다. 네네네. 따라서 어떤 검찰 쪽의 어떤 그런 라인을 통해서 예. 뭐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는 않고요. 예. 만약에 굳이 했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예. 그 법원 쪽에 어떤 예.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지금 말할 단계는 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판사 출신이기도 하니까요. 또 그런 쪽보다는 판사들 쪽으로 로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. 네. 예, 첫 번째 주제로 만나본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건이었습니다.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 네, 네. 지금 경찰이 가수 구하라 씨 그리고 전 남자친구죠 최종범 씨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하는데요. 두 사람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먼저 짚어볼까요? 네, 일단은 지금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은 그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인 그 최 씨가 예. 오히려 경찰에 이제 본인이 상해를 당했다라고 예. 신고를 하는 데서 이제 비롯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구하라 씨가 그 남자친구와 본인이
서로 동의하에 예. 찍었던 그 사생활 영상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런 사생활 영상을 그 상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예. 너의 인생을 망치겠다 이런 폭언들이 오간 이후에 예. 카카오톡으로 그 전 남자친구가 구하라 씨에게 그 사생활 동영상을 전달을 하면서 예. 본인을 협박을 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사건이 확대가 돼서 예.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지금 수사가 있었고 오늘 그 양측에 대해서 그 혐의 사실이 좀 인정이 된다. 예. 이렇게 보여서 실제로 지금 오늘 기소 혐의로 이제 송치가 된 것은 네. 그 최 씨에 대해서는 상해, 예. 그다음에 이제 구하라 씨에 대한 상해, 그다음에 협박, 강요,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, 그다음에 재물손괴 예. 이 혐의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예. 그다음에 구하라 씨 역시도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상해를 가했다라는 예. 혐의로 지금 각각 이렇게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 나온 것입니다.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쌍방폭행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가 두 사람 다 상해 혐의가 적용이 됐네요. 그렇다면. 네, 왜냐하면 이게 사실 폭행과 상해를 이제 가르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 폭행이라는 걸 말 그대로 때리는 거거든요. 예. 이제 때렸는데 이 때린 것으로 인해서 다쳤다. 거기까지 인정되면 상해가로 의율이 되는데 진단서가 나오는 전치 몇 주의 상황 이런 것들이죠. 그렇죠. 진단서가 실제로 법원에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상해로 좀 봐서 예. 이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예.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그 성폭력 처벌법 혐의 같은 경우에는 구하라 씨 몰래 사진을 찍은 부분이 이제 이 혐의에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이게 원래 이제 그 처음에 지금 구하라 씨가 이제 고발을 이제 네. 고소를 한 내용에 따르면 예. 본인이 이제 그런 둘 사이의 사생활 동영상을 본인에게 전송한 것 때문에 엄청난 어떤 이제 위기를 느끼고 이제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제 경찰이 실제로 그 전 남자친구 최 씨의 그 휴대폰을 다 압수수색을 해서 예. 증거를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최 씨가 구하라 씨의 동의 없이 예. 구하라 씨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나왔나 봐요. 아, 몰래 찍었던 네, 사진이요?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은 그 예.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이 추가로 인지가 돼서 예. 지금 기소 내용으로 송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이 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건과 관련된 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. 일단은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사람 다 지금 적용한 혐의를 만약에 다 인정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각각의 형량은 또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사실은 지금 경찰에서 이제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.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예. 최종적으로 기소가 돼봐야지 조금 얘기를 예.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네. 실제로 뭐 상해, 협박, 강요,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, 재물손괴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된다면 예. 아마 2년 이상의 실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. 예. 그리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해이기 때문에 예. 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런 것도 없고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예. 뭐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저희가 다음 주제 영상도 보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관련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.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인물입니다. 고영태 씨인데요. 고영태 씨가 뒷돈을 받고 관세청 인사 개입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그 항소심이 오늘 있었습니다.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이 내용은 보면은 결국 고영태 씨에 대해서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예. 오늘 판결을 선고했는데 네. 그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이제 판결이 선고가 돼서 실제로 1심보다 6개월이 지금 형량이 늘어나서 예. 징역 1년 6개월을 오늘 선고를 했고 그다음에 2,200만 원의 추징금이 병과된 사건입니다. 예. 그래서 고 씨가 이게 받은 이제 혐의는 뭐냐면 2015년에 그 인천 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예. 그 사무관의 그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라는 예.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이제 2,200만 원을 받아 챙긴 그런 특가법상 알선 수재로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난 거고 예. 그다음에 또 다른 지금 혐의는 뭐였냐면 투자금 명목으로 그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것으로 이제 사기 예. 그다음에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그래서 한국마사회법 위반
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네네. 이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첫 번째 아까 그 특가법상 알선 수재 부분이 유죄로 났고 그다음에 8천만 원 사기와 그다음에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한 예. 그 한국마사회법 위반은 무죄로 그렇게 판단이 난 상황입니다. 예. 1심보다 형량이 6개월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네. 그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? 일단은 사실은 이제 1심에서 보통 항소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자 예. 네,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. 오늘 그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그 이 사건 범행이 그 피고인 고영태가 그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친분 관계가 있는 그 최순실 씨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최순실을 통해서 그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을 했고 그 대가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죄질을 가졌고 예. 따라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예. 피고인이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걸 밝혔고요. 예. 그다음에 금품 수수만 한 게 아니라 그 관세청과 관련된 사업권 등의 이권을 취득을 하면서 그 해당 공무원에게 각종 편의를 요구한 점이 매우 좋지 않은 사정이다. 이렇게 지적을 한 것, 요게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 예. 나아가서 피고인이 이제 항소심을 하면서도 예.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. 예. 따라서 받은 액수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른 유사의 범죄에 비해서 예. 액수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네. 어떤 가벌성 측면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.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. 예. 물론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당시 청문회 기억해 보면 언론에 이제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검찰 수사에 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은 고영태 씨가 기소 당하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제 나왔던 논리이긴 합니다만.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재판에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될까요? 어떻습니까? 일단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요. 예, 예. 특히 이제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예. 그 이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나와서 예. 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그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냥 속된 말로 다 까발렸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게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검찰 수사 예. 이런 부분에 협조한 점은 이제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인정은 이게 되나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나요? 맞습니다. 아. 왜냐하면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예. 이제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예. 그 기소된 사건의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. 예. 네. 이런 경우에 결국 그 피고인은 반성을 하고 있다. 예. 이렇게 보여져서 예. 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가 될 수 있는데 예.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국정농단의 어떤 핵심 사건으로 기소된 게 아니라 네. 별개의 사건이니까요. 별개의 사건이어서 예. 그 사건에서 고 씨가 그 앞에 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점은 예. 그 앞에 재판에서 아마 유리하게 반영이 됐을 거고요. 예. 그러한 점을 가지고 또 이번 재판에서도 예. 유리하게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저희 이호영 변호사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